3월 1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대선을 8일 앞두고도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초접전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 승부처인 서울 지역 유세에서 맞붙었는데요. 서로를 향한 거친 공세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에겐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이 있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집에 갈 사람들이 무슨 국민통합이냐고 했습니다. 단일화 무산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내탓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엔 크게 이견이 없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되겠다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명진 목사 등은 오늘 압도적 정권 교체의 사명을 저버렸다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강대국 질서에 휘둘리지 않을 국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 중심주의와 신냉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힘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선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백다혜 반장이 끝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백 반장 상당히 오랜만에 보네요. 네. 백 반장이 나타나면은 유 실장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박마커 반가워서 대신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신체커 백 반장, 류 실장, 조 멘토, 박준혜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휴일의 얼굴 보니까 더 반갑고요. 오늘도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선 후보들이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모레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조사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서 이제 뉴스픽에서 소개를 할 텐데 모레인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금지되는 소위 깜깜이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왔는데 현재 초박빙 상황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오늘 서울을 집중 공략한 것도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일 텐데요. 민주당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선거 막판에 서울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깜깜이 기간 동안에 새로 조사한 거는 발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3일 이후에 조사한 것은 네. 발표할 수가 없고 네. 대선 투표가 끝나면 네. 그때부터는 다시 발표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겠네요. 지금은 워낙 초박빙 판세라서요.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해보고요. 신체커, 내일 마지막 TV 토론도 열리죠? 그렇습니다. 이 경제와 정치에 이어서 내일은 마지막 사회 분야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후보들 간의 거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과 배우자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이 특히 이제 사회 분야니까 대장동 관련한 의혹 공방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후보들이 지금 워낙 이제 박빙이기 때문에 온 화력을 내일 토론에 쏟아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체권 이제 준비되면 차근차근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야권 단일화 무산을 놓고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지금 이제 내탁 공방 상당히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좀 이제 확대 해석이 되니까 안철수 후보가 선을 긋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중요한 어젠더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후보가 이제 회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 원론적인 얘기다 다시 선을 그은 겁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짝사랑을 넘어서 스토커의 모습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요. 단일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따 톡토론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공휴일이긴 하지만 정치 뉴스가 쏟아진 하루고요. 아마도 이제 대선이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둘러 가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담긴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강조하면서 일본에는 역사를 직시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강대국 질서에 휘둘리지 않게끔 국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죠. 그리고 대선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초박빙 대선 판세와 막판 변수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3.1절 공휴일에 찾아온 다정회, 그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D-8, D-2, 그리고 그림의 주인. 103주년 3.1절, 사라진 QR 격리, 마지막 무차별 포격,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먼저 대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D-8, 대선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D-2는 어떤 의미냐고요? 자, 모레 3일부터는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합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내일 2일까지는 여론조사가 가능하고 또 발표도 할 수가 있지만 3일부터는 조사를 하더라도 발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날이 딱 이틀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치열한 막판이 안개 속 경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태로 그러니까 깜깜이에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거를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각 당의 후보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깜깜이 일주일 동안은 가장 마지막에 발표된 여론조사로 각종 보도가 쏟아질 텐데 그때 누가 우위를 점했는지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달 27일에 나온 4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KBS 한국리서치 조사는 39.8% 각각 아예 소수점까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개 조사에서는요, 0.4%포인트에서 2.5%포인트 격차,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접전 양상이죠. 다만 이 왼쪽에서 세 번째, 지금 깜빡이는 TBS와 KSOI의 이 같은 기간 같은 기간 조사 방법을 달리한 결과를 하나 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결과입니다. 2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좀 전 화면에도 포함이 됐던 ARS 방식의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지만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오른쪽 결과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조사를 의뢰한 TBS 측은 이 조사 방식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실험을 해본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RS가 잡아내는 여론조사의 특징과 그리고 전화면접이 잡아내는 여론조사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게 여론조사 역사 최초의 실험입니다. 네. 돈 좀 썼어요. 자, 참고로 각 여론조사 기관은 ARS 100% 또는 전화면접 100% 또는 ARS 더하기 전화면접 혼합 등등으로 사전에 정해놓은 비율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야만 변수가 통제된 추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국민의힘은 TBS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한 행태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한데 갑자기 방식을 바꿔서 조사하는 건 스스로의 신뢰성을 흔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ARS 조사에서 우리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면접 조사를 같은 기간에 실시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작이 예정된 조사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막판의 중대 변수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투표율, 그중에서도 이 사전 투표율에 집중해 볼 텐데요. 최근 3차례의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각각 20%를 상회했습니다. 때문에 전체 투표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자,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 있고 기간도 이틀이나 주어집니다. 자, 여야가 할 것 없이 사전투표 동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래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20대 표심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자, 이번 대선에선 처음으로 사전투표율 3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3월 4일, 5일에 사전투표하죠.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사전투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앉아서 투표 안 하면 이런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이 나라 주인 행사하게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어느 연령대의 투표율이 높을까? 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이번 선거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보다 276만 명 더 늘어나서 전체 연령 대비 30%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고령층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편이죠. 네, 넉 달 전에 있었던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에 대한 선관위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 투표율이 20대에서 40대보다 높았습니다. 70대 남성의 투표율이 86.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보도였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2030 표심이 승패를 가른다고들 말하죠. 현재 40대는 이재명,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의 주 지지층인 가운데 20대는 표심이 양측으로 갈리고 또 부동층이 많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4%가 윤석열 후보 지지했고요. 20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때문에 남성 투표율이 20대 남성 투표율이 높을수록 윤 후보가,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후보가 현재로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의 주인입니다.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 아마 대선 당일날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013년 4월에 녹취록 내용 일부를 이렇게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들은 말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도 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걱정하지 마라. 사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녹취록에서 시장이라는 표현은 총 5번 언급되는데 당시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3년은 대장동 화천대유가 선정되기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림을 그려줬다는 건데요. 예. 그 그림이 어떤 건지 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대화로부터 약 2주 뒤, 그러니까 2013년 4월 말 시점에 녹취록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역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은 말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하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은 대장동을 언제 터뜨릴지, 시장님 재선을 위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조율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은밀하게 선관위 쪽 사람 하나만 붙여놔라. 절대 시장님이 배신 못하게끔 나도 만들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민주당은 네거티브 총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의혹인 것처럼 부풀렸다면서 이 대화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걸 엿볼 수 있는 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흑색 선전입니다. 단일화 무산으로 판세가 불리해지니 네거티브 총공세에 나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 윤석열 후보 가족 관련 의혹에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자, 먼저 부인 김건희 씨, 당초에 1개라던 해명과는 달리 주식 거래 계좌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공소장에서도 김 씨의 흔적이 발견됐죠. 또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서 거래가 활발하게 보이도록 하는 이른바 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때 던진 10만 주 중에 6만 주 정도는 우호 세력들이 이른바 주가 조작을 같이 하는 우호 세력이 샀고, 그 6만 주 중에 22,700주는 다름 아닌 모친, 김건희 씨의 모친이고 윤 후보의 장모죠. 이분이 이제 산 거예요. 네,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도 이 수상한 거래에 동참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주가 조작이 이뤄진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한데 이 통정 거래를 2년 8개월 동안이나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는 겁니다. 2년 8개월을 통정매매, 거래매매 했다는 이런 사례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공소장에는 수익을 누가 얼마 받는지조차 기재도 안 됐어요. 막판까지 격해지는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 양측 당대표가 선봉장에 선 모양새입니다. 자, 며칠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석열 후보의 고향 충남을,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고향 안동을 찾았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텔레비전 보면 술 마실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맨날 검사하는 게 뭡니까? 맨날 수사하고 밤에 술 먹고 업자들 룸싸움 술 먹고 골프 치고. 안동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똑바로 살아를 계속 가르치는 그런 고장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고 형수에게 입에 담친 욕할 뭘부터 욕을 했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혼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대표들의 발언을 보자니 당 차원에서 도리어 이런 거친 표현을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남은 일주일간만이라도 비호감 대선 딱지를 떼려는 노력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103주년 3.1절입니다. 자, 올해 3.1절 기념식 서대문에 새로 문을 연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담긴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자면서 일본에는 역사를 직시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사라진 QR 그리고 격리입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식당과 카페 등 11개 다중 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확진자는 연일 10만 명대, 또 이달 중순에는 30만 명대까지 예측되는 상황이죠. 자, 불과 며칠 전 정부가 내놓은 설명과도 너무 달라서 이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사실 식당, 카페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재택치료 환자 8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오늘부터는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그리고 백신의 미접종자일지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왜 했나라는 의문 지울 수가 없죠. 다음 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무차별 포격입니다. 네, 포격으로 무너진 이 건물,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리코프의 한 학교입니다. 이 러시아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의 학교, 아파트와 같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Child cry. Very bad.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난밤 첫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한 반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요구하면서 서로 이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И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овели сегодня первы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ов,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которых было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на польско-белорусской стороне. 세계 각지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안에서도 반전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한 인권단체는 러시아 당국이 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 6,500명가량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3일절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뉴스픽에서 판세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대선이 8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초접전 판세,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뭐 상황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아마 승부가 갈릴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을 이구동성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신작가가 아까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내일 TV 토론도 있고 또 이제 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장동 녹취록이라든지 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세는 아마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대선 전에는 어쨌든 결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야 공방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전투표 얘기는 이제 뒤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추가로 좀 해볼 예정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뭐 애초부터 사전투표를 많이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선관위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하고 또 민경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는 이제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도 검찰에 고발했죠. 이들이 이제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고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가 이뤄져 왔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유세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된 소식 좀 짚어봤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대선 후보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은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장에서 만났지만 5시간 동안 뭐 대화를 했지만 협의는 뭐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았고요. 성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뭐 키예프 근처 외에도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지역에도 포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 점령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술을 바꾸고 있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제2도시 하리코프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수십 발의 포격이 이뤄졌다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흡수해 진공 상태를 만들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살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첫 번째 회담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고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했고요. 반대로 러시아는 나토 가입 반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요구하면서 서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양측 대표단이 귀국을 했고요. 조만간 2차 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Справедливі переговори можуть бути
тоді, коли одна сторона не б'є по іншій стороні реактивною артилерією, саме у момент переговорів. Поки у нас немає такого результату, який ми хотіли б отримати. Росія заявила свої позиції, від нас прозвучали зустрічні пункти, щоб завершити війну. Деякі сигнали ми отримали. Коли делегація повернеться у Київ, проаналізуємо почуте і тоді будемо визначатись, як переходити до другого раунду перемовин. Ще одна річ, про яку дуже важливо.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러시아 용병 400명이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나토 가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이라든지 EU 이제 가입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는데 공식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EU의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특별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U 측은 3월에 예정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13년 마지막으로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최종 가입까지 10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가입권은 사안이니만큼 예외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서방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오판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반전 시위도 계속되고 있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모스크바와 상트페르크부르크 등 57개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조국인 러시아가 부끄럽다며 직접 여권을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위가 시작된 나흘 동안 러시아 당국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 6,500명가량을 구금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강대국 질서에 휘둘리지 않을 국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 중심주의와 신냉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우회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니까요.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금지 외에 추가 수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박미중인 2억 원 기재부 1차관이 미국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서 한 얘기라고 하고요. 추가 수출 제재 방안은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관련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1절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횡령 의혹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김원웅 전 회장이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광복회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된 운영을 반성하고 5월 총회에서 신뢰받는 그런 회장을 뽑겠다.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신체커 각오로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3.1절이니만큼 원픽도 3.1절로 하겠습니다. 자, 103주년 3.1절, 일본 역사 직시해야입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각각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통하는 서울에 머무르면서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들의 입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3월 4일, 5일 투표하시고 투표하실 때도 여러분의 운명이 어느 때에 더 나을 것인지 보고 잘 골라서 투표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를 위해 투표하자. 여러분,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대선이 8일, 사전투표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전투표 표심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은 20대 이하 투표를 독려를 하는 한편
코로나 확진자 상황에 따라서 고령층의 투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사흘 앞둔 오늘 3일절이자 휴일이죠.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차가 없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여야 후보들 서울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명동에서 유세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는데 이 후보는 국민 의례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묵념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세사에 2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똑같은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고 묵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온 국민이 다 함께 이 선열의 이 값진 헌신을 되새기고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울은 명실공히 최대 승부처입니다. 서울 표심 어떨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서 서울만 뚝 떼어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석 달 전 이재명 후보가 30%, 윤석열 후보가 39%로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앞섰는데요. 12월, 1월 이렇게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 등으로 여야 지지율이 출렁이는 동안에도 서울 표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넷째 주 지난주 목요일 조사에서는요. 이 후보가 34% 그리고 윤 후보가 36%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서울에서 좀 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에서 이기는 만큼 이긴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서울 집중 유세를 펼쳤고요.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서울에서도 표가 더 결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유세에서는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세를 총 결집하는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유세지는 명동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유세 단어 언급량을 세워봤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재명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회, 유능, 이익, 통합,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는 오로지 민주당, 정권, 부패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말은 없이 정치 보복하겠다 이런 말 공언하는 정치 세력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후보의 오늘 유세에서는요. 이번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했던 빅4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인데요. 젊은 층이 많은 대학가 신촌에 모였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강조를 하면서 정부 여당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썩고 부패하고 무능한 이 무도 세력들이 정권을 쟁취하고 또 이 정권을 연장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없는 사실 만들어 조작해서 국민들을 세뇌하고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는 은폐하고 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들의 유세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 후보들의 퍼포먼스가 강조가 되고 있죠. 어제 본인의 고향이자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즉석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태극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내일 3.1절 때 입으시라고 손수만 대신 두루마기입니다. 내일 3.1절 때 입으시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3일절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건데요. 거의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유난히 한복을 자주 입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하는 행사 많이 있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특히 안동 유세에서는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에 둔다 이 수구 초심 고사를 인용하면서 지역 연고를 강조했습니다. 안동에 육군 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혔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육사보다 더 좋은 걸 유치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안동이 고향이라는 걸 늘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 이재명 그러면서 막 의원이 막 엇갈려요. 저 쌍놈이야 뭐 양반이야 그러더니 아 그게 안동이 양반 나는 양반 동네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양반 동네에 쌍것들이 많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뭔 소리 이래야 돼 하려다가 그냥 참고 말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동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맞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역시 어제 외가가 있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강원도의 외손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윤 후보의 퍼포먼스 어퍼컷이죠. 진짜 복싱 글러브를 선물을 받아서 어퍼컷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강원도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죠. 안보 인식이 높은 곳입니다. 윤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민주당 정권은 이거를 이 위협적인 도발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이게 마치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이고 상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철진한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 혁명 이념에 빠져있는 운동권 패거리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네, 보셨겠지만 유세전이 치열해지다 보니 후보들의 입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곧 집에 가야 할 준비할 사람들이 무슨 국민통합이냐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이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는 격이 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가 또 자고 나면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도대체 이런 격 떨어지는 이런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현 정부에 대해서는 무도한 정권, 정신 나간 정권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두고는 의도해서 그런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새 집에 살 때는 민주당 편인데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돼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임대주택이나 전셋집에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자기 집을 못 갖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 갖고 조금 형편 여유 있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은. 네, 이 후보 역시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그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 거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 후보의 이 발언 은밀하게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몰래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하느냐라고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 겁니다.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 후보는 최근 국민 통합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상대 후보를 향한 거친 언사는 좀 줄어든 듯합니다. 윤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내세우고 있는 야권 후보인 만큼 여전히 거칠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 후보를 대신해서는 상대 후보를 대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 그리고 한미일 동맹 발언을 문제 삼고 있죠. 윤 후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국토를 침탈하겠다는 사람과 동맹을 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일꾼이 필요하지 술꾼이 필요한 거 아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표현했던 이 토론회에서의 발언 문제 삼고 있죠. 국제적인 수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혈관 속에는 가해자의 인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수 욕설, 모녀살인, 심신미약, 변호, 그 밖에 모든 범죄적인 것에 대해서 앞장서면서 권력은 잔인하게, 정치보복은 몰래 하는 것이라는 공공연한 그의 발언이 바로 가해자로서의 인성을 온 국민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네, 지금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 후보를 향한 거친 발언,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함을 주면서 결집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겠죠. 반면 아직까지 표심을 고민하고 있는 중도층, 부동층의 마음은 도리어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서울 집중 공약, 점점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입. 내일은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날이고 아마 이제 후보들이 내일은 아마 이제 토론 준비에 매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서울 유세를 펼쳤습니다. 서로 이제 상대 후보를 향해서 거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퍼컷을 그냥 맨손으로 하다가 오늘은 이제 권투글러브를 끼고 했네요. 홍수환 선수가 줬다는 거죠? 아니요, 홍수환 선수가 아니고 시각장애인인 안동수 선수라고. 예. 그 지난번 거고 오늘은 또 홍수환 전 권투협회장이 글러브를 또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안해요. 아까 제가 안 본 건 아니고 예. 그 영상인 줄 알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후보가 서울 유세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안보관 또 외교관을 두고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는데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방송 연설에서 실언이라고 해도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국가 간 일본 인식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소신이 아니라 실언이라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번 일본 자위대 한국 진입 관련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님의 외교 안보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또 역으로 문제 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다 이렇게 했던 발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지난 경선 주자들이 모두 유세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발언 비판의 고리가 됐습니다. 윤 후보는 물론이고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나섰는데 이재명 후보와 현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안보관이 확실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경각에 달렸는데 미적거리고 평화 타령만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3월 9일 날은 윤석열 후보를 선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사드 반대하는 거 보고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드라는 거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쏘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를 이재명 후보는 왜 반대합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우크라이나 관련 언급,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된 사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식 트위터에 올린 사진 때문인데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 라면서 귤의 만화 캐릭터 느낌의 얼굴을 그려놓은 사진을 함께 올린 겁니다. 뭐 좀 화가 난 표정이긴 한데 인터넷상에선 전쟁을 희화화한다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선 윤 후보의 지난 개사과 논란을 언급했는데요. 전용기 대변인은 참혹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야 함에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이런 상식 밖의 메시지를 낸 것에 경악할 따름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해당 트윗에 주목을 했는데요. 호주 공영한 방송 ABC 기자는 여태껏 눈치 없는 트윗을 봐왔지만 한국의 유력 보수정당 대선 후보의 이런 행보는 참으로 당혹스럽다 꼬집었습니다. 네. 속보들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3.1절이죠.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관련 내용도 짚어봤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자손들이 나란히 두 후보의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명동 유세에는 김구 선생의 증손주 김용만 씨가 등장했습니다. 김 씨는 청년 인재로 영입돼서 선대위의 역사정명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회자는 김 씨를 미국 국적자임에도 군에 복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 복무에서 전역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윤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일본군 강제징용,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윤 후보의 발언을 너무 서글프게 하셔서 위로의 말을 전해드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신촌 유세에는 김구 선생의 증손녀 김영 순천향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김 교수 역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선대위의 외교 특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과 상식이 파괴됐고 위선과 역사 왜곡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와 문화를 남겨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도 했는데요. 국가 안보를 우선하고 나라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이를 놓고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인 출신이 아닌 첫 직선 대통령 김영삼 정부를 패싱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또 편가르기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대변인은 각종 개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희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에 몸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하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를 애써 무시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트윗, 귤 사진이 논란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유관순 열사 폄훼 논란이 있었던 시를 소셜미디어에 한 민주당 의원이 올려서 논란이 됐죠. 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3월 1일 오늘이면 유관순 열사가 여전히 태극기를 흔들고 서 있는 것 같다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 유관순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유관순 열사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서 정호승 시인 본인이 2013년에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한 작품인데요. 해당 시에는 유관순 열사를 그리운 미친 X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병훈 의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은 하필 3.1절에 유관순 열사를 모욕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는 그런 뉴스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MBC에 출연해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일반 지능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사법시험이 된 분이고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관련된 팩트가 틀렸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그런 그 소식입니다. 그 최종 합격자 수가 이재명 후보가 될 때 300명이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될 때는 287명이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이재명, 윤석열 서울 집중 공약 점점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어제 20대 대선 투표 용지 인쇄가 마무리됐죠.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야권 단일화 논의도 빠르게 식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단일화 무산의 뒤끝은 꽤 길게 남을 듯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밀약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 애초에 불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단일화의 개념이 달랐죠. 국민의힘은 단일화라고 쓰고 안철수 사퇴라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시종일관 여론조사 단일화를 꿈꿨는데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단일화 무산의 뒤끝 역시나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파트너는 물론 협상 일지까지 공개를 했죠.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손목이 잘린 기분이다.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마치 수사기관의 허위 조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손목이 잘려나간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손목이 아니라 그 이상을 노린 듯 싶습니다. 이번 단일화 무산의 책임, 이 본부장에 있다라를 세웠는데요. 이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 정권 대리인이 아니었다고 밝혔죠. 이른바 각해무시하 협상을 한 거냐 몰아세웠습니다. 협상 내용도 문제 삼았는데요. 고작 인수위와 공동내각 그리고 합당이 안 후보 입장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겠느냐며 거절할 게 뻔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본부장의 협상 내용 보고 정작 안 후보는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죠. 윤석열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부상을 저희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들은 내용을 제가 돌아가서 안철수 후보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합의가 아니고. 저는 어떤 세부 내용들도 듣지를 못했고 제안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이 전달 안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 말씀이시죠? 국민의힘은 이 본부장이 곤란할 거다 꼬집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안철수 후보의 동의나 보고 없이 만약에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태규 본부장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과잉으로 임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 당으로 돌리며 자중질환을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제안하고 또 그걸 거둬들이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또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가 결국은 보수 후보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결집하지 않을까. 반면 국민의당은 이번 단일화 무산의 책임, 국민의힘 정확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정작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였는데 이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었다면서 말입니다.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입장이죠. 뒤로는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앞에선 끊임없이 안 후보를 흔들어 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협상 일지의 파일 제목도 이런 의심을 더 키웠는데요.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라고 돼 있습니다.
2017년 표를 없는 과정에서 작성하셨던 분이 실수를 했던 게 그게 그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문서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같이 제목을 저희가 내놨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자님들에게. 다만 문서 작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단순 해프닝일까요? 정치권의 반응은 딱 이렇습니다. 두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믿거나 말거나. 여기에 이준석 대표의 조롱 논란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죠. 이 대표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3만 개가 넘는데 제가 이 전화로 어떤 통화나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당황하셨겠죠. 근데 그래서 어플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요. 휴대전화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다 차단해주는 어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문자 정치 격번 기술이 겪는 정치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란 겁니다. 어떤 정치 격번 기술이 겪는 일상적인 건데 그런 것에 좀 뭐 정치적 협상에 어쨌든 뭐랄까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가거든요. 우리 선거 캠프란 윤석열 후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뭐 굉장히 좀 서운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노출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선거 캠프나 윤석열 후보가 지시한 것도 아니다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 캡처 화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화방 제목이 권영세 의원 용산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 후보의 연락처가 떡하니 이렇게 공지가 돼 있습니다. 단일화 전화, 문자를 많이 넣어달라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권 의원, 국민의힘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죠. 윤 후보 지지자들에게 문자와 전화 폭탄을 자제해달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대본 회의에서도 MSG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자 폭탄이라는 양념은 MSG 가득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우리 정치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결코 원하는 결론에 이르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단일화를 원하는 분이든 원치 않는 분이든 안철수 후보님께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당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안 후보와 이 대표의 불편한 관계 오늘 3.1절 행사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긴 했는데요. 안 후보의 이 눈빛 예사롭지가 않죠.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나선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 후보와 송 대표 이 훈훈한 그림 국민의힘에선 영 납득하지 않을 텐데요. 최근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가 심상치 않다. 대놓고 밀약설을 퍼뜨리기도 했죠. 속칭 이제 여의도에 떠도는 어떤 루머, 찌라시라고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이재명 간의 단일화가 있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인수위 공동으로 구성하고 이제 내각이라든지 정부 구성도 공동으로 한다. 이런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김경진 의원님,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고 맡아도온 거 스스로 알고 지금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국민의당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 경고까지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자 안 후보 측에서 내심 단일화를 바라던 세력들의 이탈도 발생했습니다. 임명진 목사 등이 안 후보 지지 철회를 선언한 겁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바람이고 하늘의 뜻이며 역사의 순리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를 선언함으로써 이 시대적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자기가 무슨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단일화를 원한다라. 글쎄요, 당장 안 후보 지지층도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안 후보의 지지층의 표심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윤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36.4%,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9.3%,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18.9%였습니다. 적어도 안 후보 지지층은 윤 후보로의 단일화 물음표를 붙인 셈입니다. 안 후보가 완주를 고집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만 빼고 반윤 빅텐트를 치겠다는 구상인데요. 핵심 고리는 정치개혁이죠. 의원총회에서 결선 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일단 연대 대상인 제3지대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 결의서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승자 독식 정치, 기득권 대결 정치. 이게 제가 그 출마 선언부 때부터 한 얘기고 그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반갑고 평가는 좀 하고 싶어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연장이냐 이 구도에서 정권 심판이냐 정치 교체냐 이 구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정권 심판이냐 정치 교체냐는 정치 교체가 훨씬 더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이고 이게 넓은 얘기 아닙니까? 정치권 밖에서도 호응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번윤수님 등 사회 원로 인사들이 연합정부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주요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경쟁했던 다른 정당 및 그 후보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치로 내건 통합정부론,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아이디어라고 하죠. 일부에선 김 전 위원장이 대선 전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선 예의가 아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또 이쪽에 오셔서 무슨 프로야구 감독도 아니고 김정인 위원장께서도 뭐 물어보면은 내가 뭐 자문은 하겠지만은 캠프 가가지고 내가 참여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다만 대선이 끝난 뒤엔 함께할 수 있다 여지를 남겼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도울 리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김정인 위원장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리라고는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확인한 바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란 말이 있죠. 장담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통합정부론 자체가 야권 단일화를 막기 위한 술수다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통합정부든 뭐든 그렇게 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이용해 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모르신다면 조금 안타깝고 알고도 저러신다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뻔한 사실이죠. 민주당의 술수야. 안 후보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아마 이런 입장이 아닐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의 드롭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완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완주에도 당신한테는 길이 있다. 누가 여기서 드롭하고 길을 찾겠어요?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오늘 오후에 전격 회동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오늘 오후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측은 오늘 회동에서 통합 정부와 정치개혁 등 정책 연대를 선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회동 결과에 따라서 정책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자, 이 소식이 이제 그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관련한 얘기에도 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책임 소재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신경전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안철수 후보는 오늘 그 윤석열 후보를 원론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3.1절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와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비슷한 해석을 했는데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자 재차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확한 어떤 아젠다가 있을 때, 의제가 있을 때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중요한 의제가 있으면 누구도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안 후보의 화법이 조금 모호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의 말이 이제 조금 단일화 협상 관련해서 엇갈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제 안 후보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졌다는 얘기를 좀 해놨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좀 이어지니까 안 후보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놨다는 거죠. 네, 앞서 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협상 세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안 후보는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기존에 제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국민 경선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조건이 우선이 아니라 진정성이 먼저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조건이 아닌 국민 경선 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란 겁니다. 네. 자, 오늘 임영진 목사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했잖아요. 이제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안철수 후보는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즉답은 피했는데요. 대신에 단일화 협상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3주 전에 야권 단일 후보를 뽑자고 제안을 했는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서 사흘 전에 연락이 와 만났지만 국민 경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어떤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단일화 무산의 책임은 윤 후보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이 8일밖에 안 남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단일화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또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자 노선론에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고 공개 발언도 그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유일한 야권 후보라는 주장도 나왔죠. 네,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야권의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정치 교체를 이야기한다면서 정치 교체는 정권 교체 없이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교체론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모두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소식도 좀 알아보면요. 민주당이 요즘 통합정부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앞서 저희가 김동연 후보와의 그 회동 소식도 좀 전했는데 통합정부를 하려면은 심상정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파주 유세에서 요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하도 압박에 시달리니 통합정부를 한다고 하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국민통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통합정부 한다고 표를 달라고 하는데 이 양당에 몰아주면 통합정부가 안 된다. 면서 양당이 아니라 심상정에게 힘을 실어줘야 다당제와 연립정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상대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진영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스크럼을 짜고 표를 강요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문자로 선대위 임명장을 보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논란이 됐는데 정의당이 맞불을 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문자로 보냈다던 임명장 사진입니다. 여 대표를 종교단체 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민의힘이 선을 세게 넘었지만 정의당은 통합의 정치로 화답한다면서 사진 한 장 추가로 게재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름으로 정의당 명의의 임명장을 만든 겁니다. 이 대표를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임명장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이 대표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론자인 이준석 대표 꼬집은 겁니다. 네. 자, 사회 원로들이 대선 뒤 통합정부 구성을 촉구했다는 소식 앞서 이제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명동 유세에서 원로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재명이 통합정부 구성, 통합정치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뒤 정의당 심상정 후보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공격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김정인 전 위원장과 윤여준 전 장관 같은 분들까지 멀리섬을 보태주고 있다면서 원거리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잖아요. 서울 서초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허위재산 신고 표기 의혹을 오늘 제기했고요. 조 후보가 반박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또 표기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조 후보의 배우자가 소유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건물이 등기부 등본상 도시형 생활주택, 즉 원룸형인데 선관위에는 2채는 아파트로 또 8채는 상가로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또 용산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건물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등재돼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3층과 5층은 장남에게 임대하고 배우자의 채무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조 후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허위 비방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은평구 건물의 경우에는 4층까지는 근린 생활시설, 또 5층에서 11층까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장부를 등본을 이야기를 했고요. 아들의 임차 보증금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정확히 신고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일화 무산 뒤끝 국민의힘 민주당과 밀약, 국민의당 마타도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3일절에 진행된 오늘 정치부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선 토론 관계로 평소보다 10분 이른 4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